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제때에 왔으니, 죄책감 없이 인사부터 제대로 해볼까? 고양이님, 레이지우님, 크레아지우님 어서오세요. 랑아랑아입니다. 아이고, 어제 지각해가지고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오늘은 22분에 칼 방송 켰습니다. 난 노래 좀 틀어놓고 어제 그 시간에 몇 분이 줄 서서 기다리셨는데요. 진짜요? 진짜요? 그것도 부르고 막 클클자. 원래 없을 때 채팅 치면은 들어올 때 보이던데. 없을 때 채팅 치시면은 보이는데 왜 안 보였지 어제? 세상에 여러분 미안해요. 아, 그 정도면 채팅도 없어져요.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제가요, 어지간하면요, 정말요, 말없이 안 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 자식 자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진짜, 옛날에 6월달에 한번 그런 적이 있고, 제가 말없이 당일날에 공지 때리는 건 이것도 드물긴 한데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도 없이 아무 공지도 없이 잠들어버린 게 딱 한 번 있었거든요, 방송하면서. 어제로 2회차 찍었습니다. 이제 옛말에 3, 4번이라고 하죠. 3번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러면은 또 정의의 철퇴를 맞아야 돼. 맞아요. 어제 자러 가신다 해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순간에 채팅 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거는 출첵하셨나요? 하셨네. 아니 출첵 그것이 멋이 중요한데 주무시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면접 어쩌고 하는 얘기가 살짝 들렸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그것은 제가 말도 없이 잠들어버린 거에 대한 이유였는데요. 이 면접이 사실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긴장돼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잔 거예요. 근데 또 소인길이니까 아무리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쉽게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잠을 꼴딱 새고 면접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저도 와가지고 화장 지우고 세탁기 돌리고 그러고 정신을 잃었어요. 딱 침대에 걸터 앉자마자 잠이 들었는지 일어나 보니까 그 개운한 거예요. 개운하면 안 되거든요? 개운하면 조금 곤란하거든요? 근데 개운하길래 방송 어떻게 됐지? 망했다! 이러고 딱 해보니까 근데 저는 저번처럼 새벽에 깼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새벽까진 아니고 한 11시 반쯤에 깨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막 디스코드에 죄송해요 12시쯤에 킬게요 이러고 디코 말고 그 특이도도 혹시 지각했으니까 뭔가 올려두셨을까 해가지고 가봤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글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12시에 킨다고 얘기 적어놓고 그러고 이제 후다닥 잠 깨어서 들어온 게 어제의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면접 과제 계속 하느라 저 오늘 그거 면접까지 한다고 한 2~3시간 빼고는 일어나서 계속 과제한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 약간 하다 보니까 자신감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 내가 이 회사에 어울리는 인재가 맞나? 나 지금 이것도 못하는데 지금 내 마음에 성에 차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혼자서 낑낑거리다가 이제 머리 식힐 겸 방송에서 좀 리프레시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어디에 내놓아도 그거 할 수 있게 약간 부끄럽지 않게 오늘 바쁜 하루를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오늘요 어제 너무 푹 자서 그런가? 오늘 주말인 줄 알았잖아요 거의. 뭔가 느낌이 주말 같은 거예요. 어제 그 휴식이 너무너무 꿀 같았나 봐요. 저도 지난주 수요일에 과제를 제출하고 계속 검토하다가 아니 내놓고 잊고 있다가 오늘 다시 검토 좀 해볼까 싶어 검토했더니 재면서 과제를 했나 숫자가 다 안 맞고 엉망진창. 부장님께 내일 출근하자마자 다시 내겠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마무리 지어가는 중입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제가요 진짜 그 뭔가 다 끝냈다고 생각한 일을 다시 하게 되면은 그게 제일 좀 약간 억울한 것 같기도. 이 마음 절반이랑 약간 어쩔 수 없지 이 마음 절반이랑. 그래서 이미 했던 걸 또 하는 게 좀 제일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쉬우니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냈지 싶어서. 그것은 과거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탓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의 나를 보듬어주는 마음으로 걔가 싼 똥을 치운다는 마음가짐으로 합시다. 저도 가끔 과제 낸 거 보면은 이건 대학교 때긴 한데 뭔가 과제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보면은 이 자식 너무 대충한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말을 적어놓은 거야? 이러면서 욕하면서 좀 보강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본인 편의적으로 약간 작동을 하는 그게 있나 봐요. 맞아. 오늘 친구가 줬던 생일 선물이 라고 말하면은 이 사람 생일 지난 지가 언젠데 지금 생일 선물을 받아 하실 텐데 친구가 이번에 내가 이거 사줘 이러면 알았어 사줄게 이러고 까먹었어 이러고 또 까먹었어 이러더니 갑자기 지난주인가 다른 친구 생일 선물을 고민하는데 그 얘기를 딱 저한테 하다가 야 근데 나 어제 친구 생일 선물 고민하는데 네 생일 선물 나 아직도 안 샀어 이래가지고 약간 얼탱이가 없었는데 약간 그랬구나 우리 땡땡이 월급이 많이 늦었구나 이러니까 야씨 이 정도로 월급 늦으면 회사 고소해야지 이러면서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어놨던 거 선물로 받았는데 뭔가 하면은 그 풍경입니다. 풍경인데 유리공예 작품이라 되게 예쁜 꽃 모양 풍경인데 이거 사진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나? 나중에 제가 디코나 투게더에 올려놓을게요. 되게 예쁜 풍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원래 문에 다는 용도인데 저는 문에 달았다가는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서 창문에 달아놨습니다. 근데 너무 예뻐요. 은방울꽃 모양의 색깔도 좀 오묘한 하늘색, 보라색, 연한 하늘색 보라색이라서 엄청 마음에 듭니다. 이런 거 말고도 이렇게 선캐쳐라 그래가지고 약간 좀 공예품인데 창문가에 달아놓으면 햇빛 받으면은 반짝반짝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약간 드림캐쳐에서 썬캐쳐로 넘어갔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드림캐쳐는 예쁘긴 한데 자리 차지를 많이 하고 한 번에 2개 이상 걸게 되면은 여기가 장식품 매장이야? 소품샵이야? 뭐야? 이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많이 걸 순 없고
근데 저는 그런 아기자기한 게 너무 좋아가지고 언젠가는 집을 약간 지브리풍으로 꾸미는 게 목표인데, 아 이게 괜찮은 나무 가구들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원룸에 사는 자취생 입장으로 약간 우드풍으로 집을 꾸미고 싶다?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지금도 그나마 약간 나무 가구를 사 모으기 시작을 한 게, 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프레임이 약간 고동색이라 가지고 고동색 프레임에 조금 약간 빛바래긴 했지만 하늘색 벽지라서 예쁩니다. 되게 이렇게 우드색하고 하늘색하고는 사실 어울린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포인트 색깔로 노란색을 많이 이번에 샀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책상 도도 그 노란 색깔 체크에 약간 게임 의자도 아이보리 색깔에 방석도 노란색으로 맞추고, 그리고 무드등, 꽃 모양 무드등을 선물을 받았는데 얘도 약간 노란 색깔에 이렇게 불 켜면은 주황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파란색, 노란색, 나무색으로 제 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냉장고가 회색깔인 건데, 근데 일반적인 그 하얀색 냉장고보다는 예쁘거든요. 노란색하고 회색은 그렇게 어울린다는 느낌을 못 받겠는데, 근데 또 하늘색, 파란색하고 회색은 약간 괜찮아가지고 이게 집이 약간 모던한 건지 우드한 건지 모르겠어의 정중앙에서 서로 각자의 구역을 가지고 다투는 느낌? 언젠가는 하나로 깔끔하게 통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집에 이사 올 때 조금 욕심내가지고 산 가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사이드 테이블이고 이것도 나무로 된 거고, 하나는 그냥 길다란 수납용 공간이 있는 의자거든요. 보통은 신발장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왜 신발장 옆에 두고 앉아가지고 신발 신는 용도로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얼마 안 되는 책을 넣으려고 샀어요. 약간 이사 올 때 책꽂이가 없는 책상이라 가지고 이제는 예전에 이제 대학생 때는 아무래도 책이 많으니까 책꽂이 있는 책상을 쓰다가 이제 없애면서 이거를 책을 둘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진짜 필요한 책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본가로 보내야겠다 이러고 싹 정리를 한 다음에, 요거 진짜 아끼는 책하고 왠지 필요할 것 같은 전공책 몇 권만 가지고 와서 딱 채워놓는데 지금 딱 맞아요. 지금 더 이상 뭐가 안 들어갈 정도로 책꽂이 딱 채우고, 옆에 이제 잡지 수납하는 잡지 랙이 또 의자에 달려있어서 거기에 또 자주 읽는 책만 넣어놓고. 그 의자는 진짜 잘 샀는데 약간 그 조립식이 아니라 조립해서 보내주는 거다 보니까 자꾸 진짜 데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의자 귀퉁이 깨진 적 한 번, 얇게 쪼개진 적 한 번 이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번에 안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환불을 받겠어 이러고 또 삭제해놨어요 이러고 보냈더니, 그날은 이제 그냥 대답이 아니라 상담사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때 사실 화가 좀 나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사실 이분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서 이분한테 사과 들어봤자 약간 이분이 사과하실 게 아닌데 하면서 머리가 차분하게 식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오면 좋겠네요. 환불은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이러고, 또 그 커다란 거 풀었다 넣었다면 귀찮은데 이러고 마지막으로 딱 열었는데, 약간 기스가 있긴 한데 첫 번째 온 거, 두 번째 온 거보단 괜찮아가지고 만족, 이대로 쓰자 이러고 쓰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왔다 갔다 했으면은 진짜 역대급 그걸로 남았을 건데, 근데 그만큼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었어서 만족합니다. 맞다.
나 오늘은 게임 말고 약간 손풀기로 그림 그릴까 싶었는데 이게 지금 세팅을 약간 해놓긴 했는데 OBS 연결을 안 해봐가지고 포토샵만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 되면은 그냥 디스플레이 그걸로 하는 건데. 어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얘는 브라우저인가? 브라우저는 아닐 것 같고 게임 캡처로 해야 되나? 오, 되네? 되는 거 맞나? 아, 안 되는 건가? 잘 모르겠네. 잠깐 시험용으로 잠시 안 된 거 같은데 아마도? 그러면 이거 말고 디스플레이 캡처로다가 짜잔. 오늘은 약간 그림 그리는 힐링 타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그릴지는 딱히 정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늘 생각하는 거지만 아직까지 단축키 못 외워가지고 힘들어 그림 그릴 때. 오늘의 그림 너무 두꺼운 거 아닌가 이거? 조금만 낮추도록. 약간 굵기는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악필이 문제인 것 같기도? 너무 굵은데 이거? 왜 크기를 3으로 했는데도 이 지경으로 굵지? 알 수가 없군. 엥, 지우개는 왜 또 안 돼? 저기요, 포토샵씨 정신을 차리세요. 당신이 이렇게 굴면 내가 좀 곤란하다고요? 왜 지우개가 그치 먹어야지. 꼭 욕하려고 하면은 먹더라 사람 기분 나쁘게. 이번엔 또 펜 안 되는 거 보소.
아, 이거 약간 문제가 있다. 네, 아까가 이상할 정도로 그 팬도 이상하고 다 이상했던 거지. 이글기가 맞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그릴 건 없긴 해요. 그냥, 그냥 그림 방송이 하고 싶었어. 약간 타블렛 가지고 난 뒤로 그림 방송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근데 팬이 또 안 먹네. 정말 어렵다. 하나 되면 하나 안 되고, 하나 되면 하나 안 되고. 당신 차려. 아, 됐다, 됐다. 아, 진짜. 근데 사실 그림 방송을 하기에 제 그림 실력이 좀 미천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림이라고는 중학생 때 좀 끼적끼적거린 게 다라. 원래 제 캐릭터는 다운머리일 때가 있었는데 방송에선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고 흑에다 가면은 이제 그림으로만 남아있긴 합니다. 그때는 또 머리도 분홍색이었고. 눈팅타운님 어서오세요. 랑아랑아입니다. 오늘은 제 멘탈이 그거 회사 면접 뒤에 테스트 준비하다가 터져버린 관계로 힐링 그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 실력이 이제 미천한. 선 쓰는 거 연습부터 해야 되겠는데. 어서오세요. 그림 신청하면 되나요? 이 실력으로 뭘 그려드리지? 정말 그려드릴 수 없는 실력인데. 타타타타타타. 아무것도 그려드릴 수 없을 실력인데. 여러분, 이건 눈입니다. 눈. 전 지금 친구놈 선물 주려고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같이 그림 타임이네요. 약간 속눈썹은 한오란을 그려도 되는데 이렇게 뭉탱이로 두 개씩 그리는 걸 좀 선호해서. 지저분하긴 하지만 원래 속눈썹이라는 게 예쁘게 난 사람들은 예쁘게 나지만 이런 속눈썹도 있는 법이기에. 눈! 상당히 눈 같긴 하군. 마음에 들었어. 아, 이렇게 된 거 그거를 할까? 이 저희 현실 화장법.
일단 눈썹 정리. 원래 저희 눈썹은 약간 이렇게가 일자형이라고 하면은요. 여기가 조금 일자는 아니에요. 일자는 이렇게가 일자인데 저희 눈썹은 살짝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깎아버립니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일자로 만들면 이게 그 화장의 기초 단계. 근데 일자라고 해놓고 일자 아니게 그리고 있네. 그리고 아쉬운 건 요 눈썹 앞머리 빈약. 예를 들면은 눈썹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괜찮은데 요 앞머리만 좀 옹졸한 느낌? 뭔지 아시겠나요? 약간 옹졸한 느낌? 딴 데는 숱이 더 많아가지고 숱이 되게 많은 편이라 눈썹이 오히려 잘라야 되는데 앞머리는 슬퍼요. 앞머리는 몇 가닥 없어. 여기만. 네, 상대적으로 옹졸. 나머지가 풍성해가지고 여기는 옹졸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눈은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근데 앞이 이렇게 많진 않고 요 정도 되려나? 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D가 조금 올라가 있는? 그리고 쌍꺼풀도 이거랑 좀 비슷한데? 약간 짙은 쌍꺼풀이에요. 짙은. 진짜 짙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피곤하면 쌍꺼풀이 생기시잖아요. 저는 일자형 쌍꺼풀인데 이게 피곤하면은 눈을 이렇게 떴을 때 얘가 원래는 이렇게 일자 돼야 되는데 일자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쌍꺼풀이 2겹, 3겹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피곤하게 되면 약간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는 솔직히 특색이 없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한 여기쯤이 확대를 이렇게, 엄마야? 지우개가 돼버렸네? 지우개가 돼버렸어. 이거를 확대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여기가 진짜 약간 매부리. 코를 만져봐야 알 수 있을 정도의 살짝 매부리. 근데 어릴 때는 약간 심했는데 이게 커가면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약간 크면서 줄어든 경우. 제가 이 매부리인 게 티도 잘 안 나긴 한데 중고등학교 때 이게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 진짜 맨날 매부리 들어가라고 맨날 꾹꾹 눌렀거든요. 그게 효과를 좀 본 거 아닐까? 매우 기쁜 바입니다. 아, 저쪽은 또 너무 오른쪽은 안 보이네. 입은 좀 불이입으려나? 약간 입술이 진짜 이쁜 입술은요, 이렇게 봤을 때 좀 아래쪽이 커가지고 우하는 입술이 이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제 입술은 그렇게 얼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입술이 작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쁜 입술이 이 정도 크기면 제 입술이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아래쪽도 딱히 2배 정도 되지 않고 1대 1.23 비율인 것 같아. 1대 1.23. 약간 그래요. 아, 내 눈 좀 이렇게 생긴 것 같다. 약간 여기가 이 그림보다는 좀 길게 트여 있는 눈.
근데 진짜로 이딴 눈을 가지고 세상을 착하게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약간 이거보다는 덜 무섭긴 한데요. 현실로 보면은 약간 눈이 이렇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내가 화난지 알아. 항상 웃어줘야 돼. 항상 스마일리하게 난 지금 화나지 않았어요. 나 지금 당신한테 시비 갈 마음이 없어요. 아 행복해를 언제나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 내일은 일찍 출근해야 돼서 그냥 방송 틀어놓고 잠들도록 할게요. 채팅 없어도 이해해 주시길 500화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소리 안 지르고 살살 말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거는 그래도 눈이 큰 편이라는 거. 이거는 좋은 점. 이 렌즈 낄 때 편합니다.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저는 눈썹이 팔자 눈썹이라 순딩순딩으로 보여서 다들 만만히 봤었어요. 아 근데 이것도 나쁜 것 같아요. 우리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안 좋은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남을 외모로서 평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모에서 오는 분위기라는 게 또 무시를 못해가지고 약간 그렇긴 해요. 약간 서로서로 그러지 말자라고 합의를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것만 같은 그게 아 근데 제가 갑자기 화장 얘기를 왜 꺼내게 됐냐면은 저 이번에 면접 보러 갈 때 화장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저는 밖에 나갈 일도 잘 없을 뿐더러 나갈 일이 있어도 화장을 잘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친구가 나 오늘 풀 세팅하고 나가 이러면 그러면 이제 꾸미기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꾸미기 밸런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어떤 친구가 힘을 탁 주고 나오면은 이제 내가 상대적으로 너무 편하면은 조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정해진 사항은 아닌데 얘가 오늘 한 100%, 200% 이걸로 왔을 때 저는 못해도 한 70%, 110%? 이 정도는 해야 이제 내가 스스로 조금 덜 부끄러워. 그리고 혹시나 몰라요. 혹시나 인생 내 컷을 찍으러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친구가 화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나도 화장을 조금쯤은 해야 돼. 그게 강호의 도리이니라. 그래서 이 얘기 너무 그거였네. 근데 최근에는 화장하고 외출한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사 오면서 뭔가 물건들이 좀 흩어져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어제 면접 가려고 화장하려고 딱 봤는데 화장품이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이 절반은 어딘가 다른 데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없었던 게 두 개 있었는데 일단 새 화면을 켜야겠어. 이거 너무 이거 됐다. 어제 화장하려고 보니까 없다. 없다. 내 화장품 없는 거. 이거 아이브로우라고 눈썹 그리는 거. 근데 이게 눈썹 그린다고 하면은 어떤 분들 아예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밀어버려가지고 아예 그려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눈썹을 그린다고 하면은 눈썹이 이렇게 나잖아요. 털이 이렇게 나면은 이제 외곽선 사이드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 눈썹 사이사이에 빈 공간을 이렇게 쓱쓱 칠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요렇게는 아니고 약간 경계지듯이 흐릿흐릿하게 조금 터뜨려서 이렇게 칠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눈썹을 근데 저는 또 아까 말했듯이 눈썹이 좀 짙다고 했잖아요. 짙은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약간만 발라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얘는요 자연스러운 거고 얘 밑에는요 짱구예요. 짱구. 짱구 눈썹이라 하거든요. 짱구가 돼버려요. 너무 그거 하게 되면은 조금만 정신을 잃어도 짱구 눈썹이 돼가지고. 맞아요. 저 약간 오늘 잘 안 되는데 오늘 뭐 색깔이 나오고 있는 거야 하고 탁탁탁탁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짱구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눈썹. 이렇게 멀리서 보면 눈썹밖에 안 보여. 그래서 진짜 살살 연하게 조심히 천천히 퍼뜨리듯이 그려주되 외곽선만큼은 진하게 해줘야 예쁜 눈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브루가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쉐딩이라고 그 얼굴 외곽선에 이제 또 막 요런 데다가 살짝씩 해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코가 이렇게 있다가 하면 여기 조금 코 외곽에도 조금 이런 식으로 약간 음영을 만들어주는 요 쉐딩이라는 약간 요런 게 있는데 갈색이거든요. 보통 갈색에 조금 더 연한 갈색? 얘를 이용해서 눈썹을 그렸습니다. 근데 재질이 달라요. 얘는 제가 쓰는 거는 약간 뭐랄까 되게 얇고 부드러운 색연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가루예요. 가루를 뭉쳐놓은 거를 이거를 붓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 앤데 그래서 어제 붓으로 눈썹 그렸어. 아, 붓으로 눈썹 그려가지고 뭔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 오늘 화장 망했어 라고 생각했고, 이거는 여러분도 아실 건데 섀도우라고 눈에 올리는 화장품이 있어요. 눈에 보통 색조 화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눈이 이렇게 있으면 좀 생기를 주려고 막 이런 데다가 펴바르는 뭔가가 있는데 섀도우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눈 화장의 한 80%는 저 섀도우라는 친구가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80%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 어떻게 했냐, 블러셔 이거 볼터치라고 하거든요. 이 볼터치를 가지고 눈 화장을 했어요. 근데 이 눈화장에 쓰는 게 원래 4-5가지 종류가 들어가는데요, 색조가. 블러셔는 색이 하나예요. 그래서 어제 그 하나랑 그 진짜 뒤져서 찾은 단품 1개짜리 섀도우 총 2개의 색을 가지고 평소에 4-5개 하는 화장을 하려고 진심 짠했어요. 진심 섀도우도 없고 뭐도 없고 이래서 없는 대로 화장을 하면서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면접 보고 오면서 화장품 가게 가가지고 새로 다 샀잖아요. 집에서 잘 찾으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디 있는지 알고 내가 그걸 찾아. 그냥 새로 다 샀습니다. 그때 친구랑 같이 갔거든요. 친구랑 같이 갔는데 화장품이 보통 좀 비싼 애들은 비싸긴 한데 진짜 비싼 뭐 크림, 아이크림 이런 거 사는 거 아니면은 보통은 한 2만원에서 많이 사도 4만원이면은 뭔가 사서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 저는 다시 산다고 8만원이 나온 거예요. 옆에서 친구가 보고 놀래가지고 야 너 무슨 살림을 사는 거야? 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있는 건 뭐야? 있는 건 뭐야? 이래가지고 나도 몰라. 아무것도 없어. 나 지금 화장품 파우치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러고 은은하게 웃었어. 아 다 없어. 아 맞아, 마스카라는 대체품이 없거든요. 근데 마스카라는 다행히 있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마스카라는 했어요. 다행이죠. 진짜 다 없었어요 어제. 다 없었어. 너무 슬퍼가지고. 그리고 간 김에 립도 하나 사왔는데, 립이라는 건 이제 뭐 립스틱 말하기도 하고 이 입술에 바르는 것도 우리는 보통 흔하게 립스틱 생각하잖아요. 근데 립스틱만 있는 건 아니에요. 립스틱이 제일 보편적인 형태의 보통 립스틱 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약간 통에 이렇게 들어있고 뚜껑 열면은 열려가지고 안에는 약간 비스듬한 사각의 무언가가 들어있는 요거 생각하시는데, 이 립스틱 말고도 약간
좀 촉촉한 제형이 있거든요. 립스틱이 촉촉한 것도 있는데 걔네는 약간 촉촉해봤자 한계가 있는 느낌이고 약간 요런 식으로 액체형이 또 있어요. 액체형이 있는데 걔네는 진짜로 물이거든요. 그냥 약간 진짜로 액체가 이렇게 담겨있는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통 틴트라고 하죠. 틴트 이거 보통 학생들이 많이 쓰긴 하는데 어른들도 그렇다고 학생들의 전유물은 아니고 어른들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흔히 아시는 립글로즈. 립글로즈도 요런 거 많은데 틴트랑 차이는 보통 뭐냐면 저도 정확하게 이 차이는 모르겠지만 틴트의 경우는 착색이 됩니다. 그래서 바르고 약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지르면은 완전히 100% 똑같은 색은 아닌데 약간 색깔이 남아있어요. 학생들이 맨날 그래요. 틴트는 화장 아니거든요. 사실 화장 맞긴 합니다. 틴트만큼 강력한 립 제품이 없긴 해요. 착색까지 되는 거랑. 근데 이제 학생들의 변명은 뭐다? 이제 만약에 틴트가 걸려서 쌤이 너 이거 뭐야? 지워! 이슬이 어떻게 이렇게 빨개? 라고 했을 때 쓱쓱 지워서 아무것도 안 묻어 나오잖아요? 이미 닦은 거라? 그냥 착색이 된 거라? 아 쌤 이거 제 입술이에요 이러는 그런 용도거든요? 뭐 그땐 그랬습니다. 전 학생 때도 틴트는 딱히 안 바르긴 했는데 렌즈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왜 그렇게 렌즈가 끼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5, 6교시던가 그때가? 아니 중학생이 몇 교시인지 모르겠는데 중학생 때인데 중학생 때 이제 마지막 교시 마치면은 거울 가가지고 렌즈 딱 끼고 집에 가고 근데 그 집까지 가는 시간 10분도 15분도 안 되거든요? 집에 가면 어차피 빼야 돼요. 엄마 보면은 난리 나요. 나 이게 뭐야? 눈에 그런 거 넣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도 그 15분을 예쁘게 보이고자 렌즈를 꼈습니다. 화장은 안 했는데. 맞아 여자쌤들은 모르지만 아니 남자쌤들은 모르지만 여자쌤들은 그런 변명 안 통하고 사실 남자쌤들도 딱히 안 봐주긴 했어요. 너 이거 틴트잖아 다 알아 이러면서 뭘 네 입술색이야 이러면서. 근데 제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 시대가 아니라는 거. 그 뽕글이 요런 느낌의 머리가 유행할 때 있었거든요. 이거 초코송이 머리라 그러나? 다행히 제가 중학교에 다닐 시절에는 이런 초코송이 머리가 유행할 때는 아니라서 인생의 흑역사 하나를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선배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초코송이 머리 이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초코송이. 근데 저희 때는 C컬이 유행했습니다. 초코송이까진 아닌데 요 밑에만 살짝 컬 있게 들어가는 파마가 있어서 저도 약간 못 부린다고 C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가 재밌긴 했어. 그때는 하지 말라는 거 왜 그렇게 하고 싶었나 몰라요. 그래서 귀도 막 뚫고 귀 뚫은 거 걸리면 안 되니까 투명 귀걸이가 있거든요. 이거 약간 플라스틱 재질인데 좀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이거를 이제 귀를 뚫고 나서 좀 아물면은 바로 투명으로 바꿔가지고 약간 뭐랄까 근데 이것도 조금 그 당시에도 억울하고 지금도 억울한 건데 이게 보통 귀걸이가 이제 미풍에 안 맞아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투명한 거면은 상관이 없지 않나? 투명한 귀걸이도 꽂았다고 당장 그 자리에서 빼게 한 그거를 약간 어릴 때도 부당하다라고 느끼고 지금도 좀 부당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학생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날에는 예쁜 귀걸이 끼고 다닐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 과하게 잡는 게 아닌가? 근데 또 나름대로의 그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학생 때 정도면은
좀 이리저리 휩쓸려가지고 애들이 막 귀 뚫는다 하면은 나도 따라 뚫고 싶고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평생 이제 좀 자국이 남다 보니까 얘네가 아직 어린 나이에 좀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꾸미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귀에 이렇게 상처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막은 거 같기도 한데 너무 많이 이렇게 또 뚫으면은 또 그것도 문제이고. 물계성한 제도의 상식으로 접근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요즘은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것 때문에 뭘 해도 자유긴 해요. 두바이도 귀걸이도 목걸이도 반지도 그거는 진짜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한다고 학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옛날에는 또 그런 거 하면 공부에 방해된다 이 이유로 그만두게 하게끔 해서 차라리 뭔가 다른 납득가는 이유를 하게 하시던가 아니면은 그 정도는 애들한테 좀 자유롭게 풀어주던가 그래야 된다고 옛날부터 생각을 해왔는데 좀 바뀌었다면 굉장히 다행입니다. 심지어 염색도 돼요? 아 좋겠다. 그 애기는 아니지 한 중고딩 망새는 염색이 제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염색하고. 옛날에 무슨 이것도 약간 말하면 제가 혹시 낭새님 양아치였나요? 양아치 소리 들을 뻔한 일이긴 한데 옛날에 이제 방학 때 염색을 했나? 아니면은 방학 끝나기 직전에 염색을 했나? 그래가지고 제 머리가 아주 밝은 브라운이었거든요. 브라운. 근데 이게 햇빛이 아닐 때 형광등에서 보면은 좀 고동인가? 고동색인가? 이러는데 전에 체육을 나갔는데 운동장에 애들이 다 하나같이 야! 네 머리! 이러는 거예요. 나 머리 왜? 이랬는데 이게 그 어두운 데서는 모르다가 밝은 데 가니까 그 미친듯이 반짝반짝 그냥 진짜 이거 누가 봐도 염색한 밝은 머리다 싶게 반짝반짝한 거예요. 근데 하필 또 체육쌤이 무서운 여자 체육쌤이어가지고 애들이 야 니 망했다 이러면 야 니 진짜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이랬는데 다행히 체육쌤이 저를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때 머리도 약간 쇼컷에 가까웠거든요. 이거는 저의 또 반항심으로 막 어깨까지만 머리 기를 수 있고 길이 10cm인가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싫어서 나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내 멋대로 살린다 이러고 반항심으로 쇼컷을 하고 염색을 한 적이 있는데 진짜 머리가 생 양아치 머리. 근데 웃긴 거는 그 쌤도 자기가 설마 수업을 하는데 자기가 수업하는데 염색을 하고 올 만큼 강 큰 애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자연 본데 좀 밝은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 주셨어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양아치 될 뻔했는데 진짜 뭐 교무실 불려가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그 뒤로 아차 하고 그거 머리 다 날 때까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무 매일매일 복도 지나다닐 때마다 두근두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고의 마른 남학생이 장발이면 여학생으로도 착각한대요. 그럴 수가 있구나. 근데 고등학생 정도면은 키가 좀 커가지고 약간 구분이 되지 않나? 여학생하고는? 남고라 그런가? 비교할 만한 표본이 되는 여고생이 주변에 없어서? 그럴 수 있겠다. 버드 같은 학생 때문에 제가 학생 때 너 왜 염색했어? 라고 소리를 들었군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친구가 똑단발을 그 시절에는 모두 단발이긴 했는데 그 친구는 좀 유난히 스트레이트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특이한 점은 눈동자도 아주 예쁜 갈색이고 머리카락이 진짜 그냥 브라운이 아니고 약간 옅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옅은데 약간 이 정도의 색깔? 좀 약간 이거보다는 브라운이 조금 더 섞인 카키 브라운.
원래 머리색이 이럴 수가 있다는 걸 그 친구 보고 처음 알았는데 진짜 완전 고급스럽고 약간 녹색깔이 도는 그런 브라운이었는데 그게 염색이 아닌 거예요. 이 친구는 학기 시작할 때마다 또 새로운 선생님이 오실 때마다 가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와서 선생님 이해가 원래 머리색이 이런 거지 염색한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어머니 대동하고 할 정도로 진짜 특이한 머리색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좀 부럽더라고요 약간. 근데 본인은 약간 그런 일로 스트레스 받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굉장한 장점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만큼 예쁜 머리색이었거든요. 아, 남고대 1학년 정도면 키 큰 여학생이랑 비슷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약간 저는 어릴 때 성장이 멈춰서 누구든 저랑 비슷하진 않았을 테니 그것을 몰랐네요.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키가 그대로 가버린 케이스입니다. 열심히 커봤는데 네, 한 157? 여기서 성장이 멈춰서 지금은 또 한 157까지도 안 나고 156점 몇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번에 병원 가서 재봤는데 병원 키. 근데 이게요, 이런 말을 하면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생각보다 작지 않은 키입니다. 그냥 160이 기준이니까 세상에서 150대라고 하면은 아, 너 다 작네 이러는데 이제 다들 그냥 제 키 들으면은 너 뭐야 생각보다 작네? 그 생각보다가 꼭 들어간다고요. 그냥 작은 게 아니야. 그냥 생각보다 작다 이거지. 156 정도면은 어디 가서 막 엄청 작다라고 듣진 않는 그런 키입니다.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중간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160이 안 되는 애들이 더 많다고요. 왜 이 펜이 안 나오지? 와, 키 크시다. 누구야? 누구야, 나와요. 누구야, 나오세요. 제가 조용히 째려보고 있을 때 나오세요. 이제 도끼 눈을 뜨면은 도망가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그냥 째려만 보고 있을 때 나오세요. 알아, 난 아닌데. 정말? 정말? 아, 정말? 정말? 이거 뭐냐면은 이 표정입니다. 지금 제가 채팅창에 치는 찌릿 찌릿 저의 전매 특허 얼굴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재면 낭새님이 제일 커요. 지금 그 말로 수많은 156cm 이하의 사람들을 모욕하셨어요. 빨리 사과하세요. 저보다 작으면 그럼 뭔가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뜻인가? 얼른 그분들께 사과하세요. 저 이모티콘 있잖아요. 저 째릿하는 이모티콘. 저거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현재 표정 중에 저거랑 똑같이 짓는 표정이 있거든요. 약간 삐지면 이렇게 되는데 그 얼굴이랑 똑같아 저게. 저게 무슨 화난 표정이었나? 약간 그 브이로이드인가? 저거 만든 프로그램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저걸로 화난 표정을 만들었을 때 저렇게 짓거든요. 그래서 저게 제 평소에 짓는 표정이랑 싱크로가 1000%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들 팬미팅 하게 되면 정말 와, 키 크시다 외쳐야지. 아니요, 그렇게 안 하게 되실까요? 키 크시네요? 이렇게 될 거예요. 진짜로
저 보고 실제로 보고 작다라고 말한 사람 없었어. 이 사람 생각보다 크다? 약간 다들 이 반응이지. 좀 그렇다고 제가 신발이 막 굽있는 이만한 걸 신고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보통은 생각보단 크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쓱싹쓱싹. 원래 오늘 느긋하고 고상하게 그림이나 그리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랑새 썰풀기 됐지? 왜 갑자기 랑새 썰풀기가 됐지? 근데 딱히 그릴 게 지금 없기도 해가지고 눈이 이 정도 있으면 귀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또 그림을 잘 그리는 편도 아니긴 하니 여러분들께 그림 그려드릴 때는 저의 최선을 다해서 그리기는 하지만 그냥 혼자 그릴 때는 몇 번이고 고쳐가지고 그냥 마음에 들게끔 만드는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유튜버분 그림 강의를 보는데 선을 딸 때 어느 거리 기준으로 따야 되는가? 이게 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중간을 따야 되는가? 이 안쪽 선을 따야 되는가? 이 외곽선을 따야 되는가가 논란이더라고요. 저는 중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이 바깥 외곽선 기준으로 따는 게 제 그 선하고 가깝게 따는 그거래요. 그래서 오, 일리가 있어. 인간의 눈은 확장된 맨 끝부분을 보겠지? 일리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저도 외곽선을 아웃라인으로 따봤는데 미즈까지랑 느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중간이랑 안쪽을 따면은 그 원했던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최근에 알았지 뭐예요. 왜 지우개일까? 여전히 펜 설정이 너무 어려. 근데 생각보다는 판 타블렛도 적응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이제 원하는 곳에 한 번에 끌 수 없기는 한데 근데 또 적응하다 보면 못 끌릴 것 같진 않은 느낌? 저는 원래도 그림을 진짜 많이 고쳐가지고 그림 하나 그리려면은 고치고 또 고치고를 반복을 해서 특히 그 전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비율 조정하는 거는 그냥 계속 하는 일이고 그래서 오히려 비율 조정 한 번도 안 한 그림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아. 뜬뜬. 그리고 약간 지금 쓰는 펜선도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좀 흐릿흐릿한 펜선이나 아니면은 아예 크레파스처럼 지금 저 오른쪽에 말하는 낭새 그린 것처럼 약간 흐릿흐릿한 펜선 좋아합니다. 뭔가 그런 게 좀 예뻐 보여. 너무 깔끔하게 막 딱딱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것은 제가 그렇게 그리면 못생기게 그리기 때문에 남이 잘 그린 그림 보는 건 괜찮거든요. 내가 그걸로 그리면은 너무 스킬의 한계가 보여가지고 어릴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이 볼터치를 좋아했어요. 약간 손에 힘을 싹 풀고 얇은 선으로 싹싹싹싹싹 그리는 볼터치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막 중간에 이런 식으로 튀는 선 없이
튀는 선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고 균일하게 싹 그어지면 기분 진짜 좋거든요. 일정하게 손에 힘 풀고 저렇게 그리는 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맞아요. 탈선도 안 좋죠. 저는 근데 그냥 취미로 그림 그리는 인간이라 탈선은 상관없이 막 그리긴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림 그릴 때 선을 엄청 깔끔하게 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림 그릴 때 저는 한 번에 이렇게 싹싹 끊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 선이 만약에 굵은 이 정도의 선이 있다고 치면은 선을 이렇게 그게 무슨 누가다의 선물인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긋더라고요. 근데 결과물이 진짜 완벽. 그거 보고 저 친구는 뭘 해도 될 친구다. 저 친구는 저 정도 근성이면 뭘 해도 성공할 친구다. 이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하는 노가다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약간 투자한 만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맘대로 막 머리카락 멋대로 꺼서 엄청 불편하시겠지? 손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머리카락은. 손그림을 하면 훨씬 나은데 손그림을 하면 이렇게 잘 그리는데 지금 타블렛이랑 머리카락도 가끔 이런 식으로 그릴 때 있는데 그거 잘 그리면 예쁘더라고요. 이거보단 얇아야 돼. 이거보단 얇게 하트 한 3개 정도 이렇게 묶어서 이런 식으로 그릴 때 있는데 그러면 느낌이 또 달라서 좋아합니다. 손그림으로 그릴 땐 자주 그리는데 노래도 끝났네. 업타임이 벌써 1시간이 넘었네. 오늘은 방송국도 조금 일찍 틀기 시작을 해야겠다. 어제 방송 끄자마자 잤는데도 오늘 계획한 시간에 못 일어나가지고 사실 알람은 듣고 일어났는데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날 죽여 그냥. 이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하라고 날 죽여 이래가지고 오늘 이트 해야 돼요. 오늘 알람 맞춘 시간에 일어나기 이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중에는 무조건 테스트 완성할 거예요. 기간은 일주일인데요. 2, 3일 만에 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지고 이거는 진짜인지 뻥카인지는 모르겠지만 2, 3일 안에 내라는 소리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내일이 제가 생각하는 리미트입니다. 알람. 이래도 안 일어나? 이래도? 응. 아니야. 안 일어나. 내가 큰일 나지. 네가 큰일 나. 안 일어나. 잘 거야. 맞아. 그거 알람도 녹음해 드려야 되는데 누가 알람 뽑으셨지 않나? 모닝콜? 이것도 멘트 준비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 녹음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시끄럽게도 가능하고 잼민 낭세도 가능하고 약간 뭐든 괜찮으니 편하게 요구해 주시면 제가 해올게요. 모닝콜이 한 분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2분인가 3분 정도 뽑으셨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서. 이 선이다. 이 선으로 가요. 아니야, 너무 굵어. 나중에 하자. 절대 도망가는 거 아니고 나중에 합시다. 의뢰가 끝난 지 너무 오래됐어.